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화플러스 김선유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조금 이 자리에 좀 앉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제 시간은 아닌데요. 갑자기 좀 대타로 좀 앉게 된 점 먼저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괜찮게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좀 말씀드릴 건 오늘 장중에 이건희 회장님 사망 소리 좀 돌았습니다. 시장에 돌면서 삼성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2%대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3.5%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5%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4.6%의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장중 7.6%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종가는 3.9%대 상승 마감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좀 아주 강한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여기저기 많은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도 공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공매도를 하는 모든 기관들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량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신나게 해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서 좀 제자리를 찾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건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 성격상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가 방어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렇진 그 영향,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에 따른 영향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장난이 있었다. 그런 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1인실에 혼자 있으신 분 어떻게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내용은 싹 잊으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 어제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근데 국내 증시가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별로 안 올랐죠. 당연히 안 오르죠. 그 전에 미리 올라버렸잖아요. 선반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의 선물 상황도 보자면 장중에 약간 조금 그래도 보합권에 약보합권, 강보합권,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가 어제 올라간 거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유럽 증시의 그 갭을 메꾸는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대응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브렉시트 우려감 때문에 많이 처졌던 글로벌 증시 자체가 브렉시트 우려가 있기 전에 60% 수준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이제 브렉시트 브리메인에 대한 쪽에 이슈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보건대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나올 것 같고요. 조만간 2000포인트 돌파와 700포인트의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내일부터 7월이죠.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발표할 건데 예상치 굉장히 좋죠.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굉장히 좋고 그 외에는 예상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150만 원 돌파하고 200만 원 돌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고 그 외의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삼성전자의 코스피 상승 효과에 맞춰서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 매매 대응을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한 2, 3주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 시점부터는 매수를 하셔서 한 달 뒤를 노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상담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를 좀 도와드리자면 02-3153-2611-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이 벌써 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죠. QSI입니다. 매수가가 8,2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QSI 볼게요. 8,200원의 비중이 20%세요.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브렉시트 전의 주가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죠. 좀 그래서 전으로 돌아가요. 좀 지운다는 거죠. 요 채울 거를 채운 걸 지워요. 요 정도 수준. 이 수준입니다. 그럼 사실 매수하신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으신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약 이 정도 수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힘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매수가까지는 우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브렉시트 전까지 회복은 당연한 거니까 있다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8,2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에 이제 몇 차례 슈팅이 나오면서 보여줬던 단기 고점 영역들 8,600원, 8,600-700원대, 그다음 9,000원대 라인 있죠. 이 포인트에서 맞춰봤을 때는 단기 상승 포인트를 잡아볼 때 한 8,600-700원 정도까지는 우선 열어두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 포인트는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서 상승을 노리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막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8,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을 조금이나 보고 나오셔라. 이게 이전에도 요 고점 포인트 윗꼬리가 자주 보이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8,600-700원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려고 할 거예요. 9,000원 가나 안 가나 에이 팔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8,700원 정도 부근이 오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왔네요. 자, 삼성전자가 매수가가 127만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브렉시트 영향을 정말 딱 하루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하루 받았어요. 그리고 쫙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이슈가 더해져서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분봉 상황을 보자면 1분봉인데요. 루머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꺾여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내일 뭐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곧 발표하죠? 어떻게 될까요? 좋게 나왔습니다. 기대감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되고 삼성전자의 키포인트는 OLED입니다. OLED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건희 회장님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삼성그룹 내에 가장 튼튼한 종목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또 하나 삼성 SDS를 또 흡수하는 쪽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류 쪽은 떼고 이쪽 소프트웨어 쪽만 해가지고 좀 삼성전자 쪽으로 끌고 오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와 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총 상승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200만 원까지도 우선 여러 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고요. 150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인데요.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키스톤 글로벌이야. 네, 키스톤 글로벌이고요.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100원에 60%. 다시 한 번요? 1,100원에 60%. 1,100원에 60%?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오늘 1,900원인데, 예. 야, 수익 많이 나셨는데,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게,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이게 2014년 고점 자리하고요. 2015년 초 고점 자리에서 2,000원 돌파하고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우선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2,000원 돌파하고 나면은 이게 매물벽이 살짝,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2,000원 뚫고 나면은 매도 정리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벌써 두 차례나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장에 있어서는 2,000원을 돌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매도 압박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2,000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000원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아, 예. 혹여나 못 넘어가더라도 예, 예. 꼭 지켜야 될 라인은 1,800원 자리가 보이네요. 아, 그러니까 1,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한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슈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때 예. 비중을 천천히 줄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또 전화인가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이구산업 2구 산업이고요. 1810원에 40%인데요. 1,810원에 40%요? 예, 많이 좀 높게 슈팅할 때 따라가셨네요. 예, 예. 아이고, 이거 진짜 안 올라가다가 한 5년 만에 올라간 건데. 아이고, 이거를 최근에 사신 거죠? 5월에. 예,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사셨고. 사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집을 보다가 그 매니저가, 네. 1810원 한 번에 확 급등했을 때 400원만 올라갔을 때에, 네. 이게 1810원에 샀는데요. 거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더 올라가긴 했어요. 예. 한 10% 정도는 올라갔네요. 예,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놓쳤어요. 매도를 못하고. 네, 타방송을 보시고 이제 하셨고요. 예. 예, 타방송에서 이제 하셔서, 저희 방송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예. 네. 매니저라고 하니까 어느 방송사인지 알 것 같네요. 예. 자, 우선은, 이구산업의 현 주가 흐름은 회복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인데, 예. 1,700원 라인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회복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800원으로 넘어가게 될 때 또 한 번 강한 좀 매도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거든요. 네. 그때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당장에 있어서는 사실 6월 중순부터 브렉시트 영향으로 빠진 자리가 1,700원부터는 원래 그 종목의 문제보다는 그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니까 네. 1,7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가 만약에 돌파하면은 정말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고 1,800원 근처 갈랑말랑 하다가 꺾이는 게 자꾸 보이면 그때는 그냥 정리 손절 처리 하셔야 됩니다. 예. 우선 한 7, 8% 정도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는 각오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마이너스 폭이 한 7%대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예. 그때부터 해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몇 주 안으로 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조금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다음도 전화인데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핑크웨어 16,500원에 20%요. 예, 언제 사신 거예요, 도대체? 잠깐만요. 이거 좀 됐어요. 1년 되셨나요? 한 8개월 되셨나요? 그쯤 된 것 같은데. 8개월 정도? 예. 딱 튀어 올라갈 때 사신 거네요, 그러면? 이게 사갖고 조금 올라갔었어요. 근데 못 팔고.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수익 난 적이 없으신 상태. 예. 네. 한 며칠 올랐다가, 그쵸? 네. 약간 네. 작년 10월이신 것 같고요. 네. 자, 팅크웨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또 회사인지 다들 잘 아실 거고. 이게 이제 흐름이란 게 중요한데, 우선 현 주가 수준 자체는 올해부터 계속 보여줬던 그 10,000원 바닥은 지켜주고 있어요. 브렉시트가 있건 말던 간에 10,000원 바닥은 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여기서 더 빠지기도 굉장히 좀 버거워요. 인식 자체가 박혀버리면 고점 인식, 저점 인식이 있는데 저점 인식으로 10,000원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제 세력에서 아니면 예를 들면 시비가 전환됐다거나 그런 게 나온 쪽에서 정리해야 돼. 그리고 기관들이 던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서 16,000원까지 올라가는데 5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비중이 20%신데 성장성에 대한 종목의 성장성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수급도 열어보니까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외인도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네요.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버겁네요, 상황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겁니다. 얼마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냐면요. 단기적으로 12,500원에서 13,000원짜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그냥 가져가시다간 16,500원의 단가를 가지고 대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늘리시면 단가는 13,000원대가 나오시거든요. 네. 거기서 13,000원대 근처까지 맞추시고 올려쳤을 때 그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팅크웨어는 지금 3번을 버텼지만 또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나 이쪽 시장 자체가 살아남는 회사만 살아남고 있고 과포화 상태라 굉장히 조금 매출 올리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단기 한번 슈팅은 나온 이후에 하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슈팅을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시고 빠르게 올려칠 때 정리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라고 이거죠? 네, 추가 매수 하셔서 단가를 어떻게든 낮추셔서 12,500원 올라가면은 그때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올라가는 건 짧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12,500원, 13,000원까지 금방 가니까 네. 좀 빨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들고 계시다 만약에 10,000원을 크게 이탈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크게 하락 나오거든요. 그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일단 다 파셔야 돼요. 예. 손절가를 10,000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참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네. 잘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가도 이게 버티다가도 꺾이는 흐름들이 자주 보였어요. 여기도 보시면 요 최근 들어서 흐름인데요. 2016년에 계속 바닥을 횡보하면서 올려치듯 하다가 결국 꺾어내려가면서 여기서 또 20%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팅크웨어도 약간 좀 그런 포인트,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지켜주지 못하면 진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 10,000원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녹십자고 197,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197,000원입니다. 최근에 이쪽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을 좀 빠르게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 녹십자 랩셀 이슈를 좀 받았는데, 녹십자 랩셀, 네. 요게 이제 상장하고 브렉시트 우려감을 벗어나면서 항상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렸죠. 이렇게 꺾여 내려간 모습이고. 자,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이슈 받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비슷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녹십자 보자면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녹십자 랩셀에 대한 영향 자체는 네, 안 받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랩셀이 쉽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상장부터 2배 시작하고 또 갔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진 거라서 아직 거의 대부분의 분이 다 수익 중이세요. 녹십자 랩셀을 지금 사셔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거는 투기를 하신 거지, 다 수익 중이라고요, 거의 다가. 그럼 이제 시장에 따른 상승을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녹십자와 같은 차트 흐름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와 같은 최근의 패턴, 내려 꽂고 다시 올라가는 이 패턴이 요즘 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가 가장 빨리 브렉시트 이전의 가격인, 예를 들어 녹십자면 20만원 좀 되겠네요. 20만원대까지 회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회복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 상담을 이번 주에 이제 하신 분들은 걱정할 게 사실 없었어요. 어차피 지지난주 가격으로 올라갈 거니까 조만간에.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할 의미가 없던 그런 포인트가 사실 있거든요, 시장 전체에. 근데 이제 워낙에 불안하시다 보니까 상담을 주신 건데,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불안할 게 없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197,000원짜리는 그냥 가는 자리예요. 놔두면 그냥 올라가는 자리지 절대 이게 안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스트레스 받아서 팔고 나올 것이냐, 그런 문제인 거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데는 무조건 가요. 2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더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인데, 저는 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 고점이고 고점에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통 이 추세라는 것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요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얼마? 네, 22만원까지는 열어두셔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갔나요? 차트가 닫혀버렸나? 여기 있네요. 22만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요 갭을 메꿀 거예요. 요렇게. 갑자기 급등은 안 해요.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차트 흐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이 갭을 메꾸게 될 거예요. 이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22만원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2만원 말씀드리고,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있네요. 삼성물산이네요. 매수가가 204,0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보겠습니다. 204,000원이요? 오호.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오래되신 것 같아서. 네, 여기인데요. 이때 사신 게 맞나요? 맞나요? 설마 정말 작년 이맘때쯤 사신 건가? 아니, 되게 오래된 건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반토막 가까이 나셨어요. 근데 오늘 좀 꿈틀거렸습니다. 꿈틀거린 게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 이런 이제 루머, 찌라시가 좀 돌았어요. 시장 전체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소식이 많았는데, 공매도의 타겟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 3시에 발표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역시나 찌라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오늘, 발표한다? 발표하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 SDS랑 좀 다르게 봅니다. SDS는 잘 키운 소가 맞는 것 같은데 삼성물산은 잘 키운 소를 가지고 키울 회사, 잘 키운 소를 팔아서, 그러니까 SDS는 비유가 좀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잘 키운 암소에서 도축을 하는 소인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어린 황소인데 싸우는 황소 있죠? 잡는 황소가 아니라. 네, 그런 황소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렇게 어린 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밀릴 건 없다는 판단이고, 이제 바닥을 좀 크게 다졌어요.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20만원까지 넉넉히 기다리시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빠르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가격까지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대신에 이제 15, 16까지 낮추시려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 사셨죠? 여기서 20% 올리셔야 됩니다. 20%. 그래서 35% 정도를 맞춰 놓으셔야 단가가 얼마? 약 16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 더 사야 돼요. 배를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16만원가량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능성은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를 20만 4천원까지 기다리면 가겠지 이러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실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 지치고 지치셔가지고 결국 상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말 들으십시오. 물을 타십시오. 과감하게 타시고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지만 이 종목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16만원 아래로 맞추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맞추셔서 대응을 하셔서 주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으니까 16만원 됐을 때 정리하시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셔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네요. 매수가가 76,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오스템은 사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이 보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50% 딱 내면 합니다. 디오도 마찬가지고, 이건 디오 셔트입니다. 오스템 있죠?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걱정합니다. 오스템이 계속 승승장구를 할 것이냐, 이전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장악하고 있던 임플란트 시장을 국내 기업이 장악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2011년도 때 7,500원, 만원밖에 안 하던 종목이 지금은 78,000원까지 올라왔죠.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스템의 시장의 장악력은 우리나라에서 탑입니다. 그렇죠? 1위입니다. 1위의 시장 점유율은 항상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도 쭉쭉 올려치는 그림. 디오가 이렇게 잘 갈까요? 오스템의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전에 아시죠? 리온쿠첸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까? 부산방직 같은 종목들이 날아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저는 오히려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디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오스템 반, 디오 반을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가 매수가가 76,000원이신데요. 손해 구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10%를 덜어서 디오로 저 같으면 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0, 디오 10% 가져가서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 이게 오히려 안정적이고 맞는 전략이 아닐까. 만약에 이 임플란트 관련주를 20% 꼭 사시려면 그게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오스템이 떨어지더라도 디오가 갉아먹어서 올라갈 거니까 매출의 구조가 맞잖아요. 그 수익성 자체가 두 개를 더하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덜어서 디오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인데요. 전화를 좀 받기 전에 한 번 더 안내를 도와드리자면 아래 번호, 전화번호와 문자가 있습니다. 이 상담이 끝난 이후에 저녁 9시 주식챔피언 1부와 2부에서도 6월, 네, 이번 주까지는요, 저희가 상담을 계속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를 7,900원에 제가 100%를 샀어요. 100%요? 네. 아이고, 네. 제가 미쳤어. 큰일 났어요. 안 불안하세요? 100%. 불안하죠. 잠을 못 자겠어요, 글쎄. 금액도 그럼 크신가 봐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샀어요. 많이 사셨나 보네. 네, 이거 100% 샀어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저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이. 아니, 어머니 8,000원까지는 가요. 8,000원까지 와요? 예, 가니까. 네.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든가, 다 빠져나오시든가 좀 하세요. 어떻게 100%를 사세요? 나올래요. 저기 올라온 데면 다 나올래요, 선생님. 저기 전문가님. 어머니 다른 종목도 이렇게 100%씩 사세요? 아니요. 처음 이렇게 했어요, 100%를요. 그전에는 몇 프로씩 사세요? 몇 프로씩? 그전엔? 그전에는 그냥 한 50%, 60% 정도 샀었어요. 어머니 50%도 많은데? 그게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자꾸 낭패를 받았어. 어머니 주식 혼자서 하세요? 아가방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방송 봤지요? 좋다 그랬어요. 누가 좋다 그랬어요? 이쪽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 방송에서? 네. 좋은 정보는 맞는데, 네. 우리 투자 성향과 스타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걱정하실 건 없고요. 네. 금방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면, 네. 8,000원 가갈 거, 수익 나실 거니까, 네. 수익 났다고 해서 기다려보자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때는 다 정리해버리세요. 아, 그리고, 8,000원대 올라오면요? 예, 그리고 어머니, 네. 이게 진짜, 방송만 듣고 사시는 종목은, 네. 비중 20% 이상 사시면 안 돼요. 아, 예. 50%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전문가지만, 네네. 방송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을, 네. 제가 기업 방문을 다녀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해보고서 추천드리는 거지, 네네. 회사를 방문하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통의 전문가들 다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아휴, 네, 이번에 이제 아주 혼났어요. 주식은요, 이거. 어머니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네. 자, 다음은 또 전화인가요? 문자인가요? 네, 전화인 것 같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김선현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일진 및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네, 제가 그때 김선현 전문가님한테 LG전자 자문을 받고. 네. 파셨나요? 아니요, 처리를 해가지고 손실을 좀 내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을 일진 머티리얼즈로 이제 갈아탔어요. 잘하셨네요, 이거는. 네, 19,200원에 샀다가 또 이번에 브렉시트 때. 네. 가격이 좀 내려가길래 18,000원 때 또 20%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평균 단가가 한 19,000원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40%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좀 했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좀
LG전자보단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는데, 아, 예. 근데 이게 좀 완전 좀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신 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인데 예. 3분기 시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유럽 연합 회의가 예. 9월 중순에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연준은 뭐 7월, 8월 때 금리 인상할 생각도 없고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의 대형 빅 이슈들 자체가 9월 중순에 다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 7월 시장과 8월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럼 이 강한 시장에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상승을 하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바닥에 있던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번 시장은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상승은 더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기관들이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기관이 매수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바닥부터 볼게요. 9월, 10월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뒤로 한번 빼보죠. 10월 정도부터 볼까요? 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역시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닥부터 올려치기 시작한 시점부터 외국인이 현재까지 130만 주, 예. 기관이 6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구간 때는 사실 그렇게 매도하는 쪽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요 근래 파란불이 보인 기관들은 브렉시트 우려감 때문에 잠깐 자금을 뺐던 흔적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얼마까지 봐야 되냐? 추가 상승은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부터 해서 이미 3배가 올랐습니다. 완전 바닥부터 4배가 올랐고요. 예. 보통 주식이 바닥에서 이제 시총 자체를 따져보자면 현재 시총이 얼마야? 7,200억인데, 한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2천억에서 한 2천억에서 6, 7천억 넘어갈 때, 1조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싸움을 견디는데요. 이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1조 클럽에 들었다가 완전 빠지면서 한 4년을 횡보한 거예요. 이번에는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우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건 아시죠? 예, 예. 그럼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연계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우선 이쪽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그래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본다면 2만 한 4, 5천 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2분기 실적이 8월 달에 발표가 될 건데 그렇죠. 8월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를 거예요. 예. 근데 2분기 실적 나오면 분명히 출렁일 겁니다.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좋아도요. 보통 좋다고 연달아서 2분기 이상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예. 항상 텁니다. 기관이든 외인이든. 털었다 가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은 3에서 6개월째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은 6개월 내내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번 2분기 실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대형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 2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준비를 할 것 같고 예. 사실상은 너무 높게 사신 경향이 있어서 예.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예.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차해서 이게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또 한 번 떨어져서 17,000원을 깨잖아요. 예. 그때는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 비중을요? 17,000원짜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24,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장님 요거 종목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예. 이게 올라가는 종목도 가는데요. 오르지 않은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적당히 수익 나시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예. 바닥에서 좀 실적 좋다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좋아요. 제가 대표적인 종목 하나 추천드리면 하반기 보시고 NC소프트를 보세요. 엔터요? NC소프트. NC소프트요? 네, 그것도 비중을 좀 실어두시는 게 좀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땐 굉장히 좋거든요. 예. 제가 강추드리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다가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토요일날 송도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에 예,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도 전화인데요.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노펙스요. 시노펙스. 네네. 네, 물 관련주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00원이요. 2,500원이요? 네. 비중은요, 어머니? 네. 비중은? 한 30%요. 혹시 TV 켜두셨어요? 네네. 볼륨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아, 역시나 맞았네요.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어머니? 오늘이요. 그쵸, 오늘 사셨죠? 네. 아, 어머니 이거 그쵸,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계세요? 네, 그냥 조금, 예. 어머니 종목이 흐름상 나쁘진 않은데, 네. 제가 이제 수급창을 열어놨는데, 네. 기타 법인 매도세 많이 나가는 것도 좀 보이고, 외국인도 빠져나오고, 개인만 물량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팔고 나간 흔적이 좀 보이는데 한번 슈팅은 나왔어요. 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사실 매수해야 될 구간 자체가, 네. 혹시 제 방송 좀 잘 보시나요? 네네네. 그럼 제가 추세를 많이 잡잖아요. 네. 그 매수하셨을 때가 이제 올 초에 1월에 한번 있었고, 2월 중순에 있었고,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요. 4월 달 내내 매수 구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브렉시트 때 빠졌을 때가 매수 구간이었어요. 네. 여기가 매수 구간이지, 네. 어머니 매수하신 구간은 정말 죄송하지만 매도 구간이에요. 어제하고 오늘 신고가 했더라고요. 매도 어제. 구간이에요. 신고가는 52주 신고가고요. 네. 차트 크게 열어놨습니다. 네. 2013년도에 물려 계신 분들 꽉 차여 있죠, 여기? 아, 네. 꽉 차 있죠? 네네네네. 이분들이 이제 한 2,500원 넘어가면은 정리하고 싶어서 안 달라 하실 겁니다. 2,500원, 또 2,800원, 900원, 3,000원 넘어갈 때마다 매도 그림이 계속 나올 겁니다. 투. 그래서 어머니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한. 네. 조심해 하셔야 되고, 사서는 안 될 구간. 제가 추세 매매 하잖아요. 네네. 여기 완전 위에 줄 거 있는 데는 완전 윗꼬리 매도 자리잖아요. 이거 떨어지면은 2,100원까지 떨어집니다. 아,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드릴게요. 2,400원 이탈 시 2,400원 이탈 시 무조건 매도. 아니, 오늘 2,490원에 종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바로 그냥, 2,500원이든 손절매 해버리나요? 2,400원에. 아니요. 오늘 2,490원이니까요. 네, 2,400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2,490원이면 내일 10원이든 2,500원 찍으면 그냥 시가부터 2,500원에 내놔버릴까요, 그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머니. 네. 그래서 손절가는 2,400원 잡으시고요. 네. 반등을 칠 가능성도 있어요. 우선 네. 정고점을 바로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 2,600~700원까지는 한번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4%, 5% 수익 나면 네. 그때는 이제 만족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가 완전 오버슈팅 구간이고, 그게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오고 바로 꺾이면은 2,400원 이탈하면 팔아버리셔야 돼요. 아니, 저는 내일 그냥 불안해서 내일 그냥 시가에 2,500원 내놔버릴까 해서요. 네, 저한테 상담 왜 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요, 저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2,400원 깨지면 파시고, 네. 2,600~700원 올라가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아니,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네네. 수익은 나실 건데, 근데 몇 프로밖에 수익 안 나시는데 만족하시나봐요, 어머니. 아니, 이제 걱정되니까 그냥 바로 던져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추세 잡아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담을 하실 때, 네네. 이런 상담도 좋아요.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받아줘요, 방송국에서.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상담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시노펙스에 대해서만. 딴 거는 안 돼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전화라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시고.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에 5만 100원요. 5만 100원. 5만 100원에 10%? 예. 뭐,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종가로? 예. 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사셔서 걱정될 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직장을 나가서요. 네. 오늘 쉬어서 샀는데요. 네네. 올해 묻어 넣어도 되면은 내일 좀 더 사도 되는가? 묻어 놓으시는 거? 예. 문제 안 되시는 종목이에요. 묻어 놔도 돼. 묻어 놔도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삼성전기는 그거 포커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별세하셨을 경우에, 삼성전기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네, 이건 그런 종목입니다. 오로지 이제, 스마트폰 실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라인이 아니잖아요. 예. 카메라 모듈이 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중점은. 근데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어떻죠?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퍼펙트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 삼성을 사실 때 관가하셨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움직이는 종목. 오늘 종목들이 힌트가 나왔죠? 시장에서. 예.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추는 반도체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차라리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삼성전기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 예. 가격적인 부분이 뭐 비쌀 수 있겠지만, 금액으로는 똑같은 금액을 살 수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요거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올려치게 되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나실 거거든요. 네. 거기서 만족을 하시고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고지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9시부터 제가 또 상담을 진행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에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에서 이렇게 하는 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저녁 9시부터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